중국 경제, 산업 이슈,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차이나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기대되는 시간이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중국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진핑 주석이 참가한 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가 열렸군요. 어떤 회의고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관심이 조금 덜 하신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게 중앙재경위원회니까 말 그대로 이제 경제금융에 관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국정 관련 논의를 하는 기구인데 이 전체 풀네임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18년 4월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1년에 한 두세 차례 열리고, 그러니까 이번이 10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국정 경제금융 관련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중앙위원회라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그래서 뭐 당 총서기부터 해가 중앙위원, 후보위원 약 한 200명이 참석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대 업무를 논의한다. 그러면 어떤 논의를 했었느냐라는 개념이겠죠. 크게 이제 두 개의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동 부유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다음에 금융 리스크 사전 예방. 사실 이 공동 부유라는 개념은 제가 뭐 정말 뭐 그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네. 이게 왜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 막 뭐 우리가 때린다라고 하는데 그 속내가 뭐냐 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 10차 중앙재경위원회 핵심은 이제 공동부유, 결국은 중산층을 이제 자기 이제 하나의 지지세로 끌어오겠다라는 핵심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뭐 부의 재분배, 뭐 양극화에서 불평등 이슈 이렇게 좀 아젠다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이 이슈는 과거에 이제 후진타오 정부 있을 때 뭐 선부론에서 뭐 공부론, 균부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이제 고수입을 올리는 사람들, 뭐 고수입업자들을 좀 사회적 봉사, 기여를 하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제가 잠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걸 회의를 하고 나서 18일 날 바로 뭐滴滴 취수인 관련해서도 뭐 이 공유 뭐 택시 기업들 관련해서도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공제금이라고 그러죠. 다음 상한 규정, 그다음에 뭐 플랫폼 기업들이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보험, 뭐 가입 보장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텐센트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제목을 그대로 따서 공동부유 프로젝트를 해서 한 1,000억 위안 투자를 하겠다. 뭐 한 18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면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한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 3차 분배 이런 말을 잘 개념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나왔던 말 중에서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분배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생산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합리적 조정한다, 뭐 유급휴가 제도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직원의 자사주 매입을 뭐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1차 분배였고, 2차 분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독점과 그러니까 부정 경쟁으로 인해서 너무 수입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좀 메커니즘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2차 분배고, 이제 관심 있는 게 바로 3차 분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좀 자선사업, 공익적 기부에 좀 해라.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 좀 빈곤 구제를 하고 좀 약자를 지원 행위를 하라. 이런 식의 이제 이게 개념으로 3차 분배라는 게 지금 나타났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이 정부 중국 공산당의 이제 방향성을 알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뭐 ESG 경영이라든가 뭐 기업의 사회적 뭐 공헌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 좀 더 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감지되고 있죠. 네. 공동의 어떤 같이 잘 사는 사회, 이게 사실 원래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거긴 한데요. 근데 중국은 그런 전통적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서 성장과 약간 그 시장 모델도 도입한 거잖아요. 네. 다시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는 것들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3.1위만도 관련이 있는데, 다시 좀 계획경제 체계로의 회귀 혹은 그쪽으로의 강화, 이런 뉘앙스가 좀 읽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중국식 사회주의가 이제 계속 해왔고, 네.
그 중국식 사회주의를 또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거에 조롱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세장경제라고 하는데 네. 이게 과거의 조롱경제에서 저는 이게 뭐 디지털 조롱경제로 변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한 제 나름대로 정의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조롱경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과거의 조롱경제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디지털 조롱경제라는 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시장을 딱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게 규제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덩치를 키우고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날아가면 안 되니까 우리 다 키웠으니까. 이게 과거에 있는 조롱 경제가 지금하고 안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글로벌 경제로 이제 성장을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글로벌 기업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특히 뭐 중국이 개업 개방 40년 뭐 동안 해오면서 넘버 2가 됐지, G2로 지금 성장을 했고, 우리가 말한 미국 경제 분석지 포춘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0년도 세계 500대 기업에서 중국 기업이 홍콩 포함해서 총 135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122개니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500대 기업이 포함된 중국 기업이 훨씬 많은데 뭐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죠.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국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전력 뭐 이런 기업이라. 때문에 중국이 지금 표방하는 디지털 산업 이쪽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는 조롱 경제는 힘들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세장, 이 내수 시장, 이 글로벌 시장 공간을 좀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의 규제를 더 받도록 하는 게 이른바 디지털 조롱 경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듀테크라든지 디디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보고 계신 이 디지털 조롱 경제의 방향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획 경제로 원래 출구를 하는 거지만 좀 기존하고 다른 다시 회귀한다는 개념보다는 약간은 좀 변형된 중국도 글로벌 기업이 필요를 하지만 그 크면서 이 중국이 지금 놓치고 있었던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이 기업의 성장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그걸 알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조롱 경제가 중국이 앞으로 표방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국 공산당 당장을 보시면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당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이면 당 지부를 만들어야 되고요. 뭐 50명 이상 당 총지부를 만들어야 되고 100명 이상이면 당위원회를 설립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은 다 따라오는데 특히 우리가 테크 기업들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잘 안 지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 2019년도에 바이두가 당위원회 서기를 못 뽑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조롱 경제로 좀 더 이제 변화되면서 더 기업들을 규제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조롱 경제란 우리가 뭐 조롱하다의 조롱이 아니라 세장. 네. 세장의 세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중국 네. 기업들을요. 세는 기업들이고 네. 시장은 이제 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 내수 시장을 얘기하는 과거는 거죠. 이랬지만 네. 지금은 맞지 않다. 그래서 디지털 조롱 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뻗어나가려는 기업들을 또 규제하고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네. 박승찬 교수님의 또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또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 화면으로 이슈 소개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ST 주식 스페셜 트리트먼트, ST 주식 특별 관리 대상 종목이다. 네, 이런 게 있군요.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관리 종목 대상. 관리 종목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종목 앞에 붙는 영문 약자로 된 알파벳이 있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특징적인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ST 이 종목에 대해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목 보시다 보면 이 ST 혹은 ST는 영문 알파벳이 붙은 걸 많이 보게 되시는데 우리 관리 종목 대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상 징후가 있다든가 뭐 경영 부실 이런 투자 위험성이 있는 좀 높은 그런 위험성이 높은 주식을 그러니까 중국 투자자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죠. 목적인데 이게 이제 상하이나 선전거래소에서 이제 1998년도부터 이제 이 ST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특별 관리한다는 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ST 모자를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T 모자를 쓰면 쓰는 조건은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화면에 쭉 정리가 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2년 연속 손실을 본 종목이라든가 뭐 회계 연도에서 부정 의견을 제시한 종목 등등의 조건으로 인해서
이제 특별 관리 종목 ST 모자를 쓰게 되는 것들이죠. 이 기준표는 지난주에 잠시 봤는데요. 이 ST도 조금 더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국 종목을 보실 때 어떤 형태의 이런 지금 영문 약칭이 있는 것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어떤 것이냐를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등급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중국 주식 종목 보시다가 ST에다 앞에 N이 하나 더 붙었다. NST가 붙으면 그거는 이제 ST 모자를 벗고 다시 이제 거래를 하는 첫 거래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NST가 붙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하면 이 ST 이 모자를 벗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했지만 주식 개혁, 그러니까 비유통주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뭐 그런 걸 완료했다든가 혹은 구조조정을 완료했다든가 뭐 당연히 재무의 건전성 뭐 이걸 또 심사에서 좀 통과되었다든가 뭐 그다음에 연간 실적이 반드시 플러스를 이루었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좀 부합이 되면 ST 모자를 벗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종목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했던 방송이나 오늘 방송했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종목을 볼 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은 관리 종목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투자했다가 관리 종목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특별히 접근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겠네. 그러니까 이런 게 요주의 종목이 있다는 것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만 느낌. ST만 붙으면 일단은 제껴놓고 시작하자. 네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중국 주식 팁은 ST 주식 특별 관리 대상 종목이란 게 뭘 의미하는지 살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또 중국의 유망 기업 오늘도 한 종목 집중 분석 파헤쳐 봐야죠. 오늘 어떤 기업을 얘기할 것인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다은 앵커입니다. 네, 차이나TV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융기실리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저희가 차이나TV 처음 시작했을 때 2월경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관련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 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최대 수혜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결정 웨이퍼와 모듈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추후에 친환경을 점점 넓혀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코로나19로 여러 공장들이 셧다운됐었는데 융기실리콘의 원자재 부족으로 역시나 공장 사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시가총액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죠. 융기실리콘 시가총액 78조 4,800억 원 정도 나타나고요. 1년 동안 주가 수익률 56%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OCI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연초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주가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가 수익률 고점 대비 97%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다초뉴 에너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은 3조 9,500억 원 정도 나타나고요. 분기 매출 3천억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융기실리콘 자재, 융기실리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좀 듣던 기업 이름입니다. 융기실리콘이라고. 이게 우리가 2월 달에 했었나요? 저는 이제 여쭤봤는데 안 했다고 하셔가지고 중요한 것을 왜 안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융기실리콘 자재를 좀 소개를 좀 제대로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주변이나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계속 뭐 다른 우리 증권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제 결정판으로 확실하게 좀 이제 이 회사를 좀 이해하는 좀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은 우리 국내에서 여러 소개하는 자료를 좀 보면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자고요. 그래서 뭐 융기실리콘 자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녹색창에 치시면 이렇게 융기실리콘 자재라고 쳐야지만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은 그냥 융기실리콘이라 하기도 하고 이 회사 이름이 이제 그 중국 이름이 롱지구펀입니다. 그래서 롱지구펀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론지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뭐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뭐 흔히들 뭐 태양광계의 마오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아시겠지만 중국
이 글로벌 태양광 이 패널 업체 상위 10개 중에서 한 8개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넘버원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소개를 일단 하기 전에 지금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융기실리콘이라는 이름이 원래 영문에서 그대로 딴 겁니다. 그래서 다 명칭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 어떤 것은 중국 명칭을 그대로 해서 지금 나와 있고 이 회사는 영문명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죠? 예, 롱지라고 나와 있죠, 용기. 그래서 이제 한자가 옆에 나와 있는데 예. 이 롱지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이 명칭이 어디서 왔느냐, 명칭 유래를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강윤기 총장이군요. 예, 총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중국의 이제 감숙성의 란조우 대학의 총장이고 가장 뭐 존경받는 분인데 네. 이 회사를 창립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사장이죠. 창립 멤버 중에 한 분,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 쫑바오선도 이 란조대 출신인데 이 80학 그러니까 86학번이죠. 란조 86학 물리학과 그러니까 4학년 학생들이 음악 5명이 모여서 앞에 동상 앞에 갔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창업을 하면 거슬러 오는 거죠. 1990년도를 거슬러 가는 거죠. 나중에 4학년에 우리가 이제 취업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총장 이름을 따서 회사를 만들자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유래가 됐다는 거, 롱지라는 이름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이사장도 쫑바오선이라는 지금 이사장도 란조 대학 물리학과 출신이고요. 지금 총재 대행을 맡고 있는 리정구어라는 사람도 반도체 이제 란조 대학 반도체 재료학과 소재학과를 나온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란조 대학의 그러니까 출신들이 이분 동상에 있는 이분이 뭐 회사를 창업한 게 아니라 그 학교 학생들이 그렇죠. 창업했는데 존경받는 총장님 교수님이라 이분의 이름을 딴 거예요. 예, 그때 이분이 이제 이분은 뭐 1966년도에 뭐 돌아가셨으니까 네. 거기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부분이니 그래서 멋지네요. 워낙 존경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5명 모여서 멋있네요. 우리가 나중에 창업하면 이분 동상 앞에서 그러니까 뭐 도원결이는 도원결. 아니지만 다짐을 한 거죠. 네, 네. 네가 창업을 하든 내가 창업을 하든 네. 반드시 이름으로죠 우리 회사를 만들자라고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가 지금 뭐 누구나 지금 어느 증권사에서 추천 종목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융기실리콘이 탄생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시안에 있는데, 시안이 란조와에서 가깝거든요. 네. 예,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서북 지방의 중심을 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 옛날 장안이라고 그랬던 부분.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죠. 그 다음에 12년이 흘러서 상하이에 상장이 됐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한 5년간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했었어요. 네. 그걸 하다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뭐 태양광, 그러니까 단결정 웨이퍼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인 기술 개발,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하면서 2015년도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에 정말 절대 강자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의 부분에서는 뭐 1위를 하고 있고요. 뭐 6인치, 6.5인치, 8인치 이런 단결정 실리콘 부분에 있어서의 뭐 뿐만 아니라 전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금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융기실리콘을 오늘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 그리고 화면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판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웨이퍼인데 그거 만드는 게 이제 원재가 실리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 융기 실리콘 하면 반도체를 떠올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반도체 생산 웨이퍼 생산 기업이었다가 지금은 태양광 쪽이 또 커진 그런 회사이죠. 2006년도부터 그래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융기 실리콘, 그냥 융기 실리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융기 실리콘의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공산당 친환경 정책에 올랐던 종목이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거 뭐 융기 실리콘 하면 뭐 일단 중국 정책의 순방향을 같이 타고 있는 바람 부는 쪽으로. 친환경은 다 정책이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쵸. 중국도 네. 마찬가지고. 중국은 특히 이제 네. 시 주석이 네. 제 75차 유엔 총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060 탄소 중립 목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 2030년까지 뭐 탄소 중립 부분, 2060년도까지 그죠? 그러니까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 이르게 하고 그다음에 206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람이 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돼요. 거기 1등 주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기본 원칙은 중국의 공산당의 정책 방향이 올라탔고 거기에서 주가가 아니라 시총이 높고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을 일단 우리가 우선으로 봐야 된다는 게 중국 주식 투자의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2021년도죠. 중국 정부가 지금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2020년도가 이제 이 풍력 태양광 발전 비중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한 16.5%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작년이죠. 태양광 이 발전 설비 용량만 하더라도 한 48.2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것도 2019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 60% 증가를 했는데 계속 지금 뭐 이 8년 연속 세계 1위 규모의 정설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5에서 65기가와트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이 관점으로 제가 투자 포인트 처음 잡은 이유는 이 윤기 실리콘의 이 전반적인 태양광 캐파가 만약에 이제 웨이퍼가 75기가와트라 그다음에 뭐 모듈이 30기가와트까지 증설이 완료되면 이 뭐 단결정 웨이퍼 시장 점유율은 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런 흐름에 따라서 지방 정부들이 지금 새롭게 계속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이제 다른 태양광인데 건물 일체형 태양광입니다. 건물 만들 때부터 하는 그죠? BIPB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외벽면이라든지 뭐 창호, 지붕 할 때부터 아예 그 발전 모듈을 뭐 장착을 해서 건물을 짓는 건데 이것을 이제 중국의 지금 한 20여 개 지방 정부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뭐 보조금 지급, 우대 정책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수혜를 볼 기업으로 보고 있고 지금 뭐 도시 신규 친환경 뭐 건물 설립 면적도 한 7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작년에 친환경 건물 설립 방안이라는 정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1대1로를 통한 태양광 산업 글로벌화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보고 있지만 결국 이 태양광 분야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내수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그리고 있는 1대1로 부분에 있어서의 이 태양광 산업 글로벌화도 지금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이 윤기 실리콘을 봐야 될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친환경은 특별히 이제 정책이 중요한 거죠. 중국 정부의 공산당의 친환경 정책에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두 번째 윤기 실리콘의 키워드 살펴봅니다. 글로벌 태양광 웨이퍼 및 모듈 1위 기업이다. 태양광은 뭐 웨이퍼란 말도 지금 보통 폴리실리콘 얘기하는데 폴리실리콘과 그거는 이제 모은 거를 덩어리를 모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네. 태양광을 만드는 원 재료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 재료인데 네. 지금 뭐 그 전에 우리가 윤기 실리콘은 폴리실리콘을 하지 않았고 이제 생태계를 잠시 보시면 네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생태 그림이 지금 한 6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 프로세스를 좀 보시면 네. 폴리실리콘이 재료가 있죠. 그림 좀 보여주시죠. 예. 항상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네, 이걸 한번 볼까요? 네, 다음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 플로우가 생태계가 흘러갔는데 지금 폴리시콘을 빼고는 나머지를 다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웨이퍼와 모듈 부분에서의 윤기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지금 1등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폴리실리콘도 안 했는데 2000년도죠. 2020년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폴리시콘 그러니까 중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그러니까 통웨이라는 회사와 또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전 사업 방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도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폴리시콘도 중국이 65% 시장 점유율을 하고 전 세계에서 하고 있고요. 웨이퍼는 뭐 거의 90% 이상, 셀도 마찬가지고 모듈도 한 75% 이상. 이 지금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윤기 실리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간단히 지금 태양광 발전 이 제조 제품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뭐 미국, 한국, 중국을 비교해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그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윤기 실리콘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실리콘 웨이퍼 전 세계 사용량 6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제조 기업, 그 다음에 단결적 모듈 출하량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윤기 실리콘의 전체 수입원 영업이익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웨이퍼가 한 40%, 그다음에 모듈 분야가 한 45%. 그래서 나머지 분야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좀 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매출 이익을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도 한
10조 원 정도 했고 우리 돈으로. 그래서 뭐 전년 대비 한 66% 성장을 했고 1분기 올 1분기만 좀 보더라도 한 159억 위안 정도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85%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좀 건전성이 꽤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서는 이제 막강한 시장 지배력, 그다음에 점유율,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일체형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빠르게 지금 확전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좀 봐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OCI하고 이제 하나그룹이 열심히 맞습니다. 하는데요. 급이 다르고 캐파가 다르겠네요, 여기는 이제 그죠? 예. 융기실리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제 글로벌 1위 업체라고 그랬고요. 탄탄한 기술 경쟁력과 그리디 패리티가 도래한다. 기술력과 함께 그리디 패리티라는 건 이제 연료의 비용 대비 효율 이런 걸 말할 텐데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융기 실리콘이요, 이 PB 테크, 그러니까 PB라는 게 지금 여기 태양광에서는 결국 태양광을 염려하기 때문에 네. 이 금융 지원 타당성 기준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거의 뭐 독보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 3A, AA 등급을 받은 모듈 제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탄탄한 기술 경쟁력을 좀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갖고 온 키워드가 바로 이 HIMO입니다. HIMO5 모듈이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용어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시청자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우리가 봤던 뭐 일반 대지나 아파트 위에 올려있던 여러 가지 이런 판이 아니라 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게 융기실리콘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술력이다. 요거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이 효율성을 21.3%까지 상승시키는 기술이다. 그다음에 제조나 운송 비용이 매우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융기실리콘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HIMO5 모델이라는 것은 모듈이라는 걸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2021년도 인터솔라 어워드, 그러니까 인터솔라 어워드라는 게 우리가 광산업,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좀 기여를 많이 한 혁신적인 기업들한테 수상을 하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대상을 받았죠. 융기실리콘이 올해.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력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는 또 이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HIMO-N형, 그래서 탑콘 셀을 사용해서 양면 모듈을 하는 것도 조금 세계 최초로 좀 개발을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드 페리티 말씀하시는데 페리티라는 개념을 또 이 시점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페리티라는 게 뭐 우리가 오늘 태양광만 집중 이야기하지만 뭐 풍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서 그렇죠. 예.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기존의 우리 화력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과 같아지는 것을 페리티라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태양광 산업, 즉 태양광 그리드 페리티는 태양광 발전에 드는 원가가 그러니까 정말 화석 원료보다 가격을 저렴하거나 동등해진다. 이 상태를 우리가 태양광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점점점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광 산업이 과거의 단점이 뭐였냐면요. 이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이 페리티 시장이 점점 지금 빨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태양광 패널 가격이 비쌌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그 실리콘 태양광 모듈 가격이 2010년도에 와트당 한 22위안 정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3위안, 그러니까 거의 한 뭐 93.5% 정도 네.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점 융기실리콘의 성장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워낙 캐파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슈로서 뭐 탄탄한 기술 역량과 지금 태양광 그리드 페리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 글로벌 1위 업체, 융기실리콘 얘기를 쭉 했고요. 뭐 향후 친환경에 따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같이 가는데 최근에 미국이 그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번에 신장 위구르였나요? 네. 이런 쪽에서 폴리실리콘의 공급이 좀 맞습니다. 차질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될 좀 리스크나 이런 거 체크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미국 입장에 여러 가지 속내가 있는데 그것도 네. 제가 예전 칼럼을 좀 썼던 것 같은데 그 속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강 위구르를 미국이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양광 부분에서
원료가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신강 위구르에서 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그런 이제 리스크는 있을 것이고, 원자재 공급 부족 문제도 이제 좀 용기 실리콘에 있어서 공급 사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기 실리콘이 말씀드렸던 통웨이라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와 조인트 베슨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뭐 올 3월에 한번 이게 장중 한 10%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좀 거래가 중지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긴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정장의 중장기 포인트로서 뭐 일단은 뭐 국내외적으로 단결정 웨이퍼나 모듈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인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비용 절감 등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차이나TV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